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저녁, 오늘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5,522점이 7로 마감하며 5,400선과 5,500선을 하루 만에 연쇄 돌파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8만원 코앞까지 다가서며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코스닥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대규모 퇴출을 예고하면서 최대 220개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는데요. 오늘은 박 교수님과 함께 이 극명하게 갈린 시장 상황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는 동안 코스닥에서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휘둘러지는 극과 극의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은 사실 한국 증시의 질적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에서는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행진 배경과 함께 동전주 퇴출이라는 시장 구조 조정이 우리 증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13% 급등하며 5,522점이 7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박 교수님,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70점 넘게 상승하며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5,400선과 5,500선을 하루 만에 연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거래 대금도 30조 원을 넘어서며 충분한 유동성이 뒷받침됐고요.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1% 상승하며 1125.9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는 동전주 퇴출 이슈가 코스닥 시장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량 중소형주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도체 업종의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6.44% 급등하며 17만 8,6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하며 88만 8천원에 마감했습니다. TSMC가 전일 3.37% 급등한 여파가 국내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둘째, 2차 전지 업종의 반등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4.59% 상승하며 41만 원을 회복했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이 약 8천억 원, 기관이 약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는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7만 8,600원으로 마감하면서 18만 원까지 1,400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8만 전자, 이제 바로 눈앞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런 강세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HBM 3세대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향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죠. 또한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율 개선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3나노 공정의 안정화로 대만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강세였죠? 맞습니다. SK하이닉스는 88만 8천 원으로 마감하며 90만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HBM3E 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격 협상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HBM 수요 급증을 언급한 것도 SK하이닉스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있었나요? 네, LG전자가 마이너스 5.08%로 12만 1,400원에 마감했습니다. 가전업종의 경우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이너스 0.59%로 소폭 하락하며 50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과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여전히 부담 요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었습니까? 태광산업이 25.21% 급등하며 118만 7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이었는데요.
태광산업은 화학 및 섬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최근 구조조정 성과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단기 차익 실현 압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아연도 3.2% 상승하며 173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뉴스에 따르면 이사 교체 건수와 추천 인원의 차이가 있어 양측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분쟁의 향방이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1.05% 하락하며 1440.08원에 마감했습니다. 약 15원 정도 원화가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는 코스피의 강세와 외국인 매수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이런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들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현재 1440원대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보면 약세 구간에 속합니다. 2022년 1400원을 돌파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현재 수준은 수출기업들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입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원화 강세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한다면 원화 강세가 더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면 원화가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땠습니까? WTI 유가가 0.34% 상승하며 64.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요. 현재 유가는 60에서 7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과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감이 상승 요인이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과 경기 둔화 우려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네요. 금값이 0.24% 상승하며 온스당 5,083.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은 이미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한 상태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계속 금값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을 매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값 상승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금 ETF나 금 관련 상품에 일정 비중을 할당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0.00%로 6,941.47의 거의 보합으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16%로 23,066.47,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3%로 5121.40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관망세가 우세합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제조업 지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물 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떻습니까? VIX 지수가 마이너스 0.79% 하락하며 17.65를 기록했습니다. VIX가 17 수준이라는 것은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 VIX가 20 이하면 낮은 변동성, 20에서 30 사이면 중간 수준의 변동성, 30 이상이면 높은 변동성으로 해석하는데요. 현재 시장의 불안감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기술주들이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0.80% 상승하며 190.05달러를 기록했고, 애플이 0.67% 상승하며 275.50달러, 테슬라가 0.72% 상승하며 428.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 AI 칩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 칩의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TSMC도 3.37% 급등하며 374.0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TSMC의 강세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직결돼 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몰리면서 가동률이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0.60% 상승하며 4.1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춰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대규모 퇴출을 예고했는데요. 박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들을 대거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현재 최대 220개 기업이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주가가 1,000원 미만이면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거래량이 극히 적거나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기업들이 타깃입니다.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이 이미 늦었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동전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1,000원 밑으론 다 죽으란 거냐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큰 손실을 본 상태에서 상장 폐지까지 당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로스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로스웰은 상장 폐지를 위한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응모율이 14.3%에 그쳤습니다. 주주들이 공개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은 건데 결국 상장 폐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스웰의 주가는 오늘 2.69% 상승하며 1,640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장 폐지 무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퇴출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해당 종목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한 개 기업 퇴출하면 코스닥 40% 오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부실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시장의 평균 질이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이 우량 기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코스닥 시장을 좀비 기업의 집합솔로 인식해왔는데 이런 구조조정이 그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에 기여합니다.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실 기업들의 존재였거든요.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동전주 퇴출 기준이 미국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주가가 1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원 이하로 30거래일 연속 유지되면 상장 폐지 경고를 받고 180일 이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됩니다. 한국은 1,000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환율을 감안하면 더 높은 기준입니다. 또한 시가총액, 거래량, 실적 등 복합적인 요건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위험합니까? 현재 코스닥 상장사 중 약 150개에서 220개 기업이 잠재적 대상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사업 모델 자체가 경쟁력을 잃은 경우입니다. 일부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 의혹이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넥서스의 경우를 보면 오늘 마이너스 1.31%로 2,630원에 마감했는데요. 넥서스는 장영국과 웹젠의 유상증자로 113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매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본업과 무관한 투자로 주가를 방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행태도 당국의 감시 대상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동전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유 종목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 시가총액, 거래량, 최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둘째, 손절의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거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개 매수 기회를 활용하세요. 일부 기업들은 상장 폐지 전에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넷째, 이번 기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세요. 동전주에 집중된 투자는 위험합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에서 ISS가 지적한 것처럼 집중 투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듯 동전주 퇴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주주 환원 정책,
정치적 불확실성, 북한 리스크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죠. 동전주 퇴출은 그중 시장 구조 개선이라는 한 축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시장 선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런 구조 개선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돌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 측, 오늘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돌파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모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여러 긍정적 모멘텀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HBM 3세대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운드리 사업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입니다. 3나노 공정의 수율이 개선되면서 주요 고객사 확보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으로 텍사스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입니다. DRAM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8만 원 돌파 이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18만 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어 한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15배 수준인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도 여전히 저평가된 수준입니다. TSMC가 20배 이상의 PER로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재평가 여지는 충분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칩 제조사들이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HBM3E와 차세대 HBM4 개발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4를 2027년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 경쟁사들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이런 기술 리더십이 지속되는 한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사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8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1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4.59% 상승하며 41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몇 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이 안정화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포드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원통형 배터리 시장 진출입니다. 테슬라의 468형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원통형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죠. 셋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률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업체별 경쟁력 차이입니다. 기술력, 원가 경쟁력, 고객사 다변화 등에서 우위를 점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국내 대형 업체들은 이런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목표주가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5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41만 원 수준에서 보면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죠. 최근 주목할 만한 글로벌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KKR이 SK 이터닉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SK 이터닉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오늘 0.89% 상승하며 39만 7,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 이터닉스는 전자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KR 같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모펀드 인수는 단기적으로 주가의 프리미엄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 효율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 가격과 조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협상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고려아연을 둘러싼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따르면 교체할 이사는 6인인데 MBK와 영풍이 추천한 인원은 5인이라는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각자의 전략적 판단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납, 귀금속 등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업계의 선두 기업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 방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분쟁의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나오는 주주 환원 정책,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의 조치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양측 모두 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면서 신용거래,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장의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용잔고가 급증한 시점은 대부분 시장 고점 부근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낙관론에 빠져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신용거래를 활용한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종목의 신용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경우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고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강제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요 우량주들의 펀더멘털도 견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용잔고 급증, 일부 종목의 과열 양상 등 경계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중심은 우량주에 두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펀더멘털이 탄탄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손절 라인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특히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투자할 경우 손실이 확대되기 전에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 신용거래는 최소화하세요. 현금 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다섯째, 동전주는 피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퇴출이 예고된 상황에서 동전주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섹터별 투자 전략은 어떻습니까?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핵심 투자처입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모멘텀은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분할 매수가 적절합니다. 2차 전지는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들은 중장기 성장성이 확실하므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합니다. 방산주는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산주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H넥스원 같은 대표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은행주들은 안정적인 배당 투자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과 중국 시장 경쟁 심화로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이 0.41% 상승하며 67,269.6이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6만 5천 달러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만 달러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후 조정을 받았지만 지지선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을 지지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점차 주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기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측면에서는 올해 내 7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를 예상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경쟁 블록체인들이 속도와 수수료 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넥서스의 사례처럼 국내 상장사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만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 비중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가장 중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추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가이던스가 주목받을 것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예상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동전주 퇴출 관련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어떤 방식으로 퇴출을 진행할지,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될지 등이 명확해지면 해당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5,5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5,400선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고 조정 시 이 부근에서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코스닥은 동전주 퇴출 이슈로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량 중소형주와 부실주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투자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신용거래를 자제하고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세요. 둘째, 동전주는 절대 피하열시오. 상장 폐지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셋째, 단기 급등주보다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우량주에 집중하세요. 테마주나 작전주는 순간적으로 큰 수익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실로 이어집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이슈들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 소식이 있었죠? 네, 신한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구상권 소송에서 공동책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제기해 시간 끌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는 이미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금융회사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단소송이나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슈프림 IHQ 자사주 이슈도 있었는데요. 슈프리마 HQ가 자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려던 계획에 당국이 세 번째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자사주 처분이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특정 목적에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이런 조치는 주주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보유 종목이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지만 특정 목적으로의 출연이나 처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소 지주사 추진 관련 소식도 있었죠. 한국거래소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코스닥 본부를 분리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거래소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사업 다각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조직 분리 과정에서 인력 운영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장 인프라가 개선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되면 중소형주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독자적인 상장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면 혁신 기업들에게 더 나은 자금 조달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변화와 성장의 교차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5,522.27을 기록하며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핵심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전주 대규모 퇴출이라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시장의 질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는 한국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 전략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동전주나 테마주 같은 위험한 투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량주가 조정을 받는다면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만 5천 원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매수를 고려할 만하고 SK하이닉스도 85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4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느껴지면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항상 시장에 올인하기보다는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낙관적일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축하하되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유 종목들을 재점검하시고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들은 과감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전주나 테마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국 증시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과거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가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들의 변화 노력이 결합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가치에 투자하고 투기보다는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길입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522.27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주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전주 대규모 퇴출이라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예고되면서 최대 220개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해당 종목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전주나 부실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물 가지수 발표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